해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고 제1, 2연평 해전의 교훈을 상기하기 위한 대규모 해상기동 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해 NLL 사수 의지를 결연히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군의 결의는 전투력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잠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 대공 방어 능력을 더욱 강화해 2030년대까지 북한에 비해 질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문학 열풍을 장병 정신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9년 6월에는 제1연평 해전이, 2002년 6월에는 제2연평 해전이 일어났었죠.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요. 해군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를 상기하면서 영해사수 의지를 다지기 위한 해상기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해 NLL 인근에 가상의 적 경비정이 포착된 상황. 우리 해군 함정이 신속히 전투 배치에 들어갑니다. 총원 전투 배치 실전. 전투 배치!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 2함과 호위함, 초계함 등이 파도를 가르며 힘차게 항진합니다. 해군이 제1, 제2연평해전 기념일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서해 중부 해상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과 해군 해경 함정 20여 척, 그리고 해상 작전 헬기 등 항공기 10여 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해군 전력은 적의 국지 도발에 대한 대응과 대공, 대함 사격 훈련 등을 선보이며 실전에 입각한 연합 합동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다양한 적 도발 유형별 대비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행동화 숙달을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적이 우리 서해 전장에서 또다시 도발한다면 도발 현장이 그들의 무덤이 되도록 신속, 정확,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군은 육상에서도 도서기지 대공방어 훈련과 수중 침투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며 영해사수에 대한 결의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명예해군, 필승해군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해군이 해역함대의 전투력 강화를 통해 또 한 번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잠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 대공 방어 능력 등을 강화해 2030년대까지 북한에 비해 질적 우위의 전력 증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NLL 전방작전과 대간첩작전을 중심으로 발전한 해군 전력이 잠수함과 고속상륙정, 지대함 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해군은 동해와 서해, 남해 해역 함대의 대잠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해상작전 헬기를 전방으로 전진시켜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함대 사령부에 비행대대급 부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헬기 갑판과 경납고를 갖춘 신형 호위함의 도입으로 전반적인 대잠 능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300톤급인 인천급 호위함 6척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지난 5월 진수된 2,800톤급 대구급 호위함을 전력화해 2030년대까지 꾸준히 북한 위협 대비 질적 우위의 전력 증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신형 호위함은 기존의 1,500톤급 호위함보다 해상작전 지속시간이 늘어났고,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체계와 3차원 레이더를 탑재해 표적 탐지와 추적, 교전 능력이 월등히 향상됐습니다. 또 전술 함대지 유도탄을 탑재해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휘 지원 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급 호위함은 예인형 소나인 타스를 새로 탑재해 잠수함을 보다 빠르고 멀리까지 탐지할 수 있고, 수직 발사대에 장거리 어뢰인 홍상어를 탑재해 운영함으로써 보다 먼 거리에서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탑재해 전기 추진으로 조용히 기동하면서 적 잠수함에 탐지될 확률이 줄어 생존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고속정을 신형 고속정으로 대체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균 설령이 20년을 넘은 현재의 고속정은 40mm와 20mm 함포 외에는 무장이 없어
대북 우위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작전 배치한 400톤급 유도탄 고속함 PKG의 도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200톤급 신형 고속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유도탄 고속함에는 사거리 150km 이상인 해성원 함대함 유도탄을 탑재해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산 전투체계와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도입할 200톤급 고속정에는 사거리 20km 이상인 유도 로켓을 탑재해 적의 고속 상륙정 등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해군은 이처럼 각 해역 함대의 전투 능력을 증강시켜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북한과 군사 협력을 맺고 있던 우간다군과 처음으로 정보 교류 회의를 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6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이번 정보교류 회의는 우리 측 김학로 국방정보본부장과 우간다 측 찰스 바카후무라 군사정보부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우간다 측은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 당시 무세베니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간다 대표단은 이번 방안에서 이순진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인사를 예방하고 군부대와 방산업체를 견학했습니다. 우간다군은 오는 9월 개최하는 서울 안보대화에 국방부 차관급 인사가 초청돼 방한하고 우리나라의 합참의장급인 국방총장과 방사청장, 법무실장 등이 잇따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미 국무부가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무장 세력에 무기를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성 요건인지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은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 나라로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하원 전체 회의와 상원을 통과해야 발효됩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16일 2016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효율적인 장병 정신교육과 군에서 인문학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열띤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정신전력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황인무 국방차관은 축사를 통해 불안정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무장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가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세미나는 오전, 오후로 나눠 실시됐습니다. 오전에는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의 사회로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장병 정신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문학 열풍이 군 적용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왜 군대에서 인문학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공주교대 이범은 교수는 군이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서 체험학습 위주의 군 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민군 협업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국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군 정훈교육의 과제 개선과 군인의 복무 적응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 복귀 전 적응 교육과 심리적 문화적 적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은 현역 정훈장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오전 오후에 진행해 주신 발표와 또 토론을 통해서 우리 생애주기나 인문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를 기점으로 정신전력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장병 정신전력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고 무형 전투력인 정신전력의 향상을 위해 시대에 부합하는 정신교육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군 정신교육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3야전군 사령부가 6.25 전쟁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불교 관계자와 장병, 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호국 전몰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3야전군 사령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영웅들을 되새기는 민군합동 추모 법회를 열었습니다. 엄숙하게 헌양과 헌화, 묵념을 드리며 호국 영웅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법회에는 관음사와 선봉사 신도, 승려, 장병 등 천여 명이 참석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내 주신 6.25 호국 전몰 영령들의 영전에 제3야전군 전 장병과 더불어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와 추모의 예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호국 전몰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극락 왕생을 축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날 법회는 호국영령 천도와 생명존중 방생을 위한 천도제와 민군합동 추모 법회 등 총 2부로 구성됐습니다. 3기 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추모 노래, 추모사, 법어 등의 순으로 법회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도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법회를 봉행하며 호국 사상과 안보의식을 고취했습니다. 불자로서 이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추모 법회를 하고 6.25 전쟁 때 순국선열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호국 정신을 본받아 앞으로 군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육군 3야전군 사령부는 앞으로도 참전용사 위문 후원 활동을 비롯해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이 사단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주임원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임원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16일부터 1박 2일간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육군에서 추진해온 간부 정예화와 병영문화 혁신 등 주요 인사 업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부사관단을 이끄는 주임원사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1일차엔 병영폭력과 갈등 예방, 장병 고충 처리와 군기강 확립 등 병영문화 혁신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이고 참모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각 부대별 실천 사례와 의견 등을 공유했습니다. 2일차엔 부사관 보직 관리와 우수 인력 획득 방안 등 부사관 정예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향에 관해 토의하고 주임원사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가족사랑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주임원사들이 솔선수범해 간부 정예화와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 추진에 모범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의 파격적인 대외 정책 노선과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이력 때문에 여느 대선과 달리 올해 미국 대선에서 대외 정책이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가리는 시금석으로 여겨지면서 클린턴과 트럼프 양측은 대외 정책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클린턴은 지난 6월 2일 자신의 외교 안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국제주의적 견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미국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트럼프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공약한 무슬림 입국의 금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등은 미국의 가치와 국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되려 위협할 것임을 역설하였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국무장관 당시에 입안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클린턴은 외교 정책의 문외한인 트럼프와 대비되는 외교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합니다. 반면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고립주의와 일방주의를 절묘하게 배합한 대외 정책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적정한 몫의 방위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 정서에 일부 융합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관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노선이 실제로 채택된다면 이는 2차 대전 이후 민주, 공화, 양당에 의해 유지되어 온 미국의 대외 기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외 군사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인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키신저를 비롯하여 공화당 정부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였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수정, 보완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확정 이후 공화당 주류와의 간극을 좁히는 차원에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골기형을 유지하면서도 사안별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동맹국에게 보다 많은 분담을 요구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오바마 대통령도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나토 회원국 다수가 미국에 기댄 채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부유한 동맹국이 좀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트럼프의 견해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 주문도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몰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2017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대선 주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클린턴의 경우 국무장관으로서 입안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 틀 속에서 상황에 따라 대북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많지만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북핵 문제는 더욱 후순위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부터 미국의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북핵 외교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네, 아이들의 수학여행 등 전세버스 이용이 많은 시기인데요. 단체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 단속이 실시되고 있죠. 네, 대열 운행 집중 단속이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데요. 대열 운행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급정지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전세버스 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번 주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 수준으로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이 4시간 30분, 부산까지는 4시간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노선별로 보시면 영동고속도로는 덕평에서 호법 구간과 개령 공사가 진행 중인 문막, 새마을 구간이 가장 어렵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밀리겠고 경부고속도로는 오산에서 남사 구간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돌아오는 길 최대 혼잡 시간은 오후 5시와 6시 사이입니다. 이때에는 강릉에서 서울이 3시간 30분, 부산에서는 4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여주에서 호법분기점 구간,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가평휴게소에서 서종 구간이 많이 밀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북천 안에서 안성휴게소 지나실 때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요즘 강한 햇살에 자외선 지수도 높은데요. 운전할 때도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죠? 네, 보통 앞유리보다 옆유리의 자외선 차단율이 낮아 왼쪽 얼굴이 더 많이 노출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피부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네, 앞서 해군 장병들이 영해사수 의지를 다지기 위해 해상기동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군은 앞으로 꾸준한 전력 증강을 통해 북한의 질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영해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군의 의지는 결연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